네 번째 대담의 내용은 텔레비전 마니아라는 잡지의 한 부분이고요. 연속극인 4위는 10대째에서 주요 등장인물을 연기했던 세 배우들이 곧 있을 종방을 앞두고 나눈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우선 기자는 수고하셨다는 멘트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이에 아내 역을 맡았던 에모토는 많은 스태프분들 덕분에 즐겁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속으론 남자 배우인 오타케와 이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됐고 결국 사귀게 된 것이 특히 좋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도 비밀 연애를 하는 커플이 등장을 한 건데, 에모토의 대답에 기자가 현장 분위기가 좋았나 보군요 라고 말을 하자, 장인 역을 맡았던 배우인 도모는 오타케와 에모토는 부부 역을 하긴 했지만 어쩔 땐 진짜 부부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니깐요 라면서 너스레를 떱니다. 이에 오타케는 속으로 뭐야, 저 아저씨 뭔가 아는 게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옆에 앉은 에모토 리나와 눈이 마주치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휴대폰에 리나를 뜻하는 R이 뜨면 아직도 설렌다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녀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 만나자고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기자가 인터뷰를 이어서 부부 역의 두 사람은 그러시군요 라더니 장인 역의 도몬 씨는 완고한 아버지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도몬은 오타케를 힐끔 쳐다보게 되고요.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더니 촬영장에서 오타케와 함께 음담패설을 자주 나누기도 하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인터뷰 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온 거긴 한데, 사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오타케와 에모토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런 사실을 눈치챈 도모는 모른 척하며 인터뷰 중에 오타케를 창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였던 건데, 이때 도몬의 말을 들은 오타케는 뭐야, 이 늙은 아저씨가 해보자는 건가? 라고 생각은 하게 되지만 겉으론 어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도 있었죠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암튼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극중 오타케와 에모토의 키스신을 상기시키더니 도몬 씨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라며 묻게 됩니다. 이에 도몬은 그럼요, 당연히 기억이 나죠 라고 대답을 하고요. 저는 인상이 세서 그런가 한 번도 키스씬 같은 건 촬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속으로 다시 한번 오타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잘생긴 외모 하나로 20살 때 드라마 주인공이 된 너 같은 녀석이 고생이란 걸 해보긴 했겠어 라는 말을 하고요. 자신은 극단부터 시작해 단역과 조연을 거쳐 이 자리에 온 사람이라며 곱상한 외모의 오타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데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기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오타케가 화가잣집 사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수업도 받으셨다는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타케는 그럼요, 실제 같은 느낌을 주려고 열심히 배웠죠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때 속마음이 나오며 하는 말이 메이킹 촬영을 위해 반나절 수업을 들었는데 이것도 배운 건 배운 거지 라고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부터 도몬이 오타케에 대해서 저놈은 하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오타케는 노력하지 않는 배우란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도 기자는 역시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더니 작년에 개봉했던 혼의 페달에서도 경륜 선수 역할을 위해서 자전거 트레이닝을 받으셨죠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오타케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글리온에서 만든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오타케는 평소에 스텔스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인터뷰 중 자연스럽게 PPL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뒷광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엔 기자가 도몬에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역시도 배역 연구를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으시겠죠? 라고 묻자 도몬이 대답하길 자신은 젊은 시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쩔 땐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터널을 파는 일도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 연기를 하는 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모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건데, 그는 아까도 언급했듯 무명 시절을 거쳐 차근히 연기자로 성장한 배우였고요. 젊은 시절엔 험상궂은 인상 때문에 원하는 배역은 따낼 수가 없었고, 어쩌다가 주어지는 역할이라고 하면 모두 악역이거나 야쿠자 뿐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수업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특히 20대 때는 욕실도 없는 집에서 버티듯이 생활을 해야 했었다고 하고요. 그때 사귄 여성이라고 해봐야 같은 극단에 있던 무명의 여배우 뿐이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그런 중 난생 처음으로 영화 오디션에 합격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였는데, 시작한 지 30분 만에 죽는 단역이긴 했지만 이름도 있고 대사도 제법 많았기 때문에 그 후엔 조금씩 일자리가 들어와 현재 지금의 위치가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도몬의 입장에서는 새파랗게 젊은 남자 배우가 촬영장에서 여배우와 꽁냥대는 게 안 이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런 걸 알 턱 없는 오타케는 도몬 씨가 젊은 시절에 터널 공사를 하셨다니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속으론 저런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곁에 앉은 에모토를 지그시 바라보며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오타케는 에모토 외에도 사귀는 여자가 10명이 넘는 바람둥이였고요. 아직 나이가 21살밖에 안 되는 에모토를 자신의 인기로 꼬셔서 적당히 가지고 놀다 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타케의 독백을 들어보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건데, 요즘은 나이가 어려도 순진하지 않은 애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이 헤어지자고 말만 하면 위자료부터 내놓으라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의 상황이고요. 워낙에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입막음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게 침실 주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였고요. 그동안 관계를 맺은 여성들을 동의 없이 촬영해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헤어진 후 그쪽에서 무언가 말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협박용으로 잠자리 영상을 촬영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을 이런 방법으로 입막음했다 이야기하고요. 그중 2명의 여성은 자신의 잠자리 영상이 있다는 사실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타케는 연예 뉴스에서 여자 연예인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이라도 들리면 혹시 나랑 잤던 여잔가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작년 가을에는 SML의 여자 보컬이 콘서트장에서 자살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신과 상관이 없는 여자였긴 하지만 일단 가슴부터 철렁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쓰레기죠. 이놈은 좀 죽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어찌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상황은 다시 도몬의 독백으로 넘어가는데, 오타케가 어린 여자 연기자들을 건드린다는 소문을 그는 예전부터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까는 농담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오타케가 여성을 향해 음담 패설을 하는 것도 도모는 몇 번이고 들었다며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며 에모토를 바라보게 되는 건데, 알고 보니 여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 에모토는 유리코라는 이름의 도몬의 딸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도몬이 젊은 시절에 무명의 여배우와 사귀었다고 했었죠. 그녀의 이름은 교코였고요. 도모는 그녀가 자신과 헤어진 후 유리코라는 아이를 혼자서 출산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황상 자신의 아이가 분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교코가 이후 재혼을 하였기 때문에 나서서 아버지 노릇은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코 역시도 당신의 아이는 맞지만 딸을 찾지는 말아달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작년 어느 날 에모토라는 이름의 신인 여배우가 방송에 나오는 걸 보게 됐는데,
그 모습이 젊은 시절의 교코와 쏙 빼닮았다고 말을 하고요. 예전에 자신이 교코에게 선물한 하트 모양의 목걸이가 있었는데 이 또한 그 신인 여배우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곤 이 아이가 내 딸인 유리코구나 하는 걸 도모는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에모토의 나이를 20살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25살인 자신의 딸과는 차이가 있긴 했지만 연예인이 데뷔할 때 나이를 속이는 건 흔한 일이라고 도모는 여기고 있었고요. 혹시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정보도 몰래 찾아보게 되는데 결국 에모토의 어머니는 자신이 아는 교코가 맞았고요. 딸이 초등학교 때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중학교에 올라갔을 땐 안타깝게도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에모토는 유리코가 맞다는 건데 그럼에도 신인 여배우의 친부가 사실은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모는 지금껏 그 사실을 비밀로 숨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작년 너의 여벌굴이라는 영화 쫑파티에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신인 여배우 에모토가 내 딸이다라며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워낙에 에모토가 무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하고요. 다행히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에모토는 신인이긴 해도 작년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내 딸이 오타케 같은 놈에게 빠져 인생을 망치는 건 절대 막아야 한다고 도모는 걱정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때 이야기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이번엔 에모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거의 상황을 해상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모토는 도문의 딸이 맞았고요. 실제 그녀는 21살이 아니라 26살인 여성인 걸 알아두셔야 하는 건데 이걸 오타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에모토를 보며 어리고 순진한 여자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만 보더라도 몇 번이고 오타케가 자신의 집으로 에모토를 초대했지만 그녀는 계속 거절만 했다고 나오고요. 그렇게 사귀자고 한 후 한참이나 지나서야 에모토는 못 이기는 척하며 오타케의 집으로 따라간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하게 되는 건데 오타케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에모토가 우연히 컴퓨터 안을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동안 오타케가 다른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진 사진이라든지 영상들을 에모토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타케가 언급했던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말하는 건데 이때 에모토는 오타케가 왜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관 중인 걸까 생각하다가 영상 속 여성들이 대부분 연예인이란 걸 확인하게 되고요. 그 중엔 몇 년 전 자살한 여성의 모습도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한순간에 어찌된 상황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에모토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만 상황인데 이때도 오타케는 샤워하고 나왔더니 에모토가 사라졌다며 역시 순진하구만 성취감이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건 오타케의 큰 착각이었던 것이 에모토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녀는 그냥 집을 벗어난 게 아니라 컴퓨터 속에서 사진과 영상을 따로 복사해 두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사진 속 여성들을 찾아가 단체로 고소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피해의 여성들을 찾아갔지만 그녀들은 대부분이 오히려 조용히 묻혀있고 싶다며 거절을 했다고 나오고요. 상황이 자신이 계획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자 사진에 찍힌 멍청한 년들은 앞으로 어찌되든 내 할 바 아닌 거고 그냥 이 사진을 고가에 팔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에모토는 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타케의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질 걸 생각하니 이거 기대되는 걸 이라고 말도 덧붙이는데 자 보시면 에모토라는 여성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이 장면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목적이 단순하게 돈만을 노리는 것만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에모토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만 보고 순진하다고 여기지만 난 오히려 이런 외모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리코 가로 열고 에모토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없었고요. 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아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술만 마시면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리코는 겨우 초등학생이었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새아빠라는 사람을 목 졸라 죽이게 되고요. 마당에 시신을 묻은 후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도망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쓰레기 같은 새아빠였지만 돈을 벌어 오는 사람이 사라지다 보니 집안 형편은 더욱 안 좋아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리코는 그때부터 가지고 싶은 걸 사기 위해 원조 교제를 시작했고 남들에게 나이도 속이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는 건데 유리코는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또래에 비해서 비싼 물건을 들고 다니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요. 한 번은 반에서 루이비통 지갑이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반에서 제법 노래를 잘 부르던 여자아이가 누명을 쓰게 되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어 보인 뒤 자퇴까지 해버렸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유리코는 그때 상황이 너무 큰 자극이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예전 엄마가 새아빠를 죽였던 상황이 다시 떠올라 짜릿한 흥분에 휩싸이게 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때부터 유리코는 단순하게 원조 교제만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일부러 얼굴이 보이게 찍은 후 상대를 협박했다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돈만은 아니었다고 말을 하는 게 자신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상대를 보면 유리코는 너무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었던 건데 그런 중 유일한 가장이었던 엄마마저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유리코는 하게 되고요. 언제부턴가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험상궂은 야쿠자들이 나오는 영화만 하루 종일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인데 유리코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것도 엄마가 새아빠를 죽여서 그런 거고 병원비 때문에 힘든 상황도 애초에 엄마가 병에 걸렸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예전에 원조 교제를 하던 상대에게 들은 정보를 이용해서 협죽도라는 식물로 차를 끓인 후 엄마에게 먹여 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꾸미는 데까지도 성공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리코는 죽어가는 엄마의 마지막 표정을 보며 또 한 번 큰 흥분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때의 감정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도 엄마가 죽을 때 목에 걸고 있던 하트 모양의 목걸이를 자신이 하고 다니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시로 올라온 후부턴 거칠 것도 없었고 안 해본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신주쿠나 아오야마 등지에서 순진한 손님들을 불법적인 술집으로 끌고 와 등을 쳐먹는 일을 했지만 종종 폭력단이 시키는 심부름 같은 일도 병행하면서 생활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억에 남는 게 축구 선수인 미즈사와와 동거하며 식사에 약을 타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리코는 그 일을 끝내준 후 대가로 가압류받은 별장을 선물 받았다는 말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생활을 하던 중 어찌 된 거냐면 우연히 길을 걷다 연예계 관계자에게 캐스팅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흘러가다 얼떨결에 데뷔까지 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다 보니 유리코는 처음부터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해먹다가 그만둘 요량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애초에 이름도 가짜고 나이도 가짜로 말한 거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했다며 더 이상 얼굴이 알려줘도 피곤할 뿐이니 연예계에 들어왔다는 추억 정도만 남기고 빨리 은퇴해야겠다고 유리코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유리코가 말하는 연예계의 추억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건 바로 오타케를 말하는 거였고요.
이번에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서 그를 파멸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 자신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상대를 보면 너무 짜릿하고 흥분이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더 언급이 되는데, 원래 유리코가 에모토라는 이름으로 연예계에 들어온 후 타겟으로 삼았던 상대는 따로 있었고요. 그게 누구냐면 작년 닥터컵이라는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여배우 이대 나스키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유리코는 왜 이대를 타겟으로 정했던 건가 하는 건데, 유리코는 드라마를 통해 이대를 알게 된 후 집에 초대된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곳저곳을 뒤져봤더니 침대 아래에는 무시무시한 전기 충격기가 있었고, 살인사건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도 의심스럽게 모아져 있는 걸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헌데 의아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는 게, 거실 구석에 분홍색 슈트 케이스가 서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뭔가 싶어 열어보니 엄청난 양의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유리코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선 분명 이대 역시도 살인과 관련되거나 아닌 무언가 감춰둔 비밀이 있다고 여기게 된 거였고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떡하지라며 고민하던 유리코는 결국 오타케와 이대 두 사람을 모두 끝장내고 돈도 갈취한 후 연예계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계획이 어찌 되는 거냐면, 예전에 폭력단과 관련된 일을 해주고 선물 받았던 별장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이대와 오타케를 둘 다 초대한 후 한꺼번에 죽이겠다는 거였는데, 원래부터 오타케는 바람둥이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대와 사귀는 사이였다는 식으로 꾸미면 그럴듯 하겠다고도 유리코는 생각하게 되었던 거고요. 지금껏 일부러 자신이 오타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전화통화 목록에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 대신 R로 자신을 저장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끝나면 역시 성형으로 얼굴을 바꿔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기자는 드라마 종반까지 2화가 남았는데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군요 라는 말을 하고요. 에모토는 마음 따뜻해지는 인간 드라마니 꼭 본방에서 확인해 달라며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